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된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을 훔쳐간 중국이 또다시 참혹한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해커들이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중국의 기술력 탈취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학을 뗄 정도로 괴로워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미국 상무부 장관의 이메일까지 해킹하며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와 우주 등 첨단 산업 관련 정책을 내놓는 부처라 전 세계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월 12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을 뚫은 중국 해커들의 표적 중에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이 포함됐다고 보도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 해커그룹은 지난 6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의 클라우드 시스템 보안이 취약해진 것을 틈타 해당 계정을 갖고 있는 미국 관리들의 데이터를 빼냈으며 러몬도 장관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국무부로부터 해커 침투 사실을 전달받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피해 사실을 조사하던 중 상무부도 타깃이 된 것을 확인하고는 해당 사실을 알려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올해 여름 중국을 방문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러몬도 장관은 미국 행정부 내에서 가장 강도 높고 노골적으로 중국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인사인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를 겨냥해 러몬도 장관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러몬도 장관은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앞장섰는데요. 여기에 만일 러시아에 반도체를 넘길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기술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중국이 보복과 동시에 중국 반도체 수출 제재를 진두지휘하는 러몬도 장관이 가지고 있는 기밀을 탈취하기 위해 이메일을 해킹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이루어진 예비조사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강요급 공무원 중에서는 러몬도 장관이 유일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소식은 지금부터입니다. 중국 해커들은 국무부 직원들이 이메일 계정도 해킹해 정보를 탈취해 간 것인데요. 심지어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대해서도 해킹 공격을 진행해 미국의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해킹 공격은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최근 벌어진 사태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대규모 데이터 유출을 노린 것이 아니라 개별 이메일 계정을 겨냥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관리들이 표적이 됐는지에는 말을 아꼈다고 해 미국 정부도 정확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영국 내에서 중국의 정찰 풍선을 발견하고 격추하며 중국의 행태를 맹비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올해 5월부터 해커들의 활동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블로그에 글을 올려 스톰 0558이란 이름의 중국 기반 해커가 미국 정부 기관을 포함한 약 25개 기관의 이메일 계정에 침입해 이들 기관의 이용자 계정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앞서 이런 허위 정보를 대부분 뿌린 곳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였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다 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그동안 무수히 많은 국가들로부터 각종 첨단 기술을 탈취해내는 행태를 반복해왔는데요. 이로 인해 러몬도 장관과 국무부 토니 블링컨 장관의 해킹과 관련이 없다는 중국의 주장을 믿는 국가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해커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은 곳은 국무부와 상무부라 중국의 설득력에는 힘이 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미국 국무부는 외교 정책을 총괄하며 대외 전략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특히 상무부의 경우 대외 무역을 총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중 관세 등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기밀들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요. 게다가 중국으로의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라 해킹으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중국의 해커 집단이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를 해킹한 것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을 추방하거나 체포해서 그동안의 모든 범죄 행위들을 밝혀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 중국인들은 중요한 정보와 기술들을 모두 해킹과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얻으니 정말 쥐 같아. 중국은 배신에 특화된 민족이기 때문에 중국인과는 말도 하면 안 돼 등의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첨단 기술과 중요 정보 탈취가 또 한 번 전 세계에 공개되자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7월 13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의 마크 위츠케 분석가는 정부 통계 분석 결과 올해 1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5조 원 정도를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분기 기록한 한화 약 127조 원에 비해 80%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골드만삭스 분석을 인용해 올해 중국에 예정된 기업들의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40년간 자본 유출보다 유입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만 본 국가로서는 놀라운 일이라며 녹록지 않은 중국의 현실을 낱낱이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이 같은 현상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국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도 중요 기밀을 빼오기 위해 해킹을 하는 극악무도한 행동을 자행했는데요. 게다가 올해 7월 1일부터 방간첩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더욱 강력한 통제로 인해 경영활동에 제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개정된 방간첩법은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이 국가기관이나 기밀부처, 주요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해 벌인 사이버 공격 등을 간첩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입니다. 보호 대상으로는 국가보안과 이익과 관련된 문서나 데이터, 자료, 물품 등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해 언제든 기밀 자료를 빼앗아갔다는 죄를 뒤집어씌워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간첩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면적이면서 동시에 모호한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중국 사업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기업 경영자들은 기업들의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 간첩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도 겁없이 해킹으로 중요 자료들을 탈취하고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마저 간첩으로 몰아가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하니 중국이 외면당하는 일은 당연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제 반등이 중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시진핑이 주도하는 안보 캠페인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이끄는 국가 안보 캠페인이 컨설팅 회사 등 여러 기업들을 강타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시진핑이 중국 경제의 중요한 엔진을 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해커 그룹이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를 해킹해 전 세계 평화를 어지럽히고 방간첩법으로 스스로 외국 기업을 쫓아내고 있는 시진핑의 모습을 본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교화가 불가능한 나라인 것 같아. 그리고 중국이 미국 상무부와 국무부를 해킹한 소식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 어서 우리 미국 땅에 있는 중국인들을 모두 몰아내 주었으면 좋겠어. 결국 시진핑이 직접 자기 손으로 중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인데 중국인들은 이 사실을 알까? 그리고 방간첩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시행되었으니 탈중국이 더욱 거세지겠어. 내가 한국 친구한테 들은 말이 하나 있는데 시진핑한테 딱 어울리는 단어가 하나 있어. 관상은 과학이다. 공산당하고는 절대 어떠한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에 공개되었어. 특히 시진핑하고는 악수도 하면 안 될 것 같아. 중국은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민족이라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은 모두 우리 미국과 한국의 것을 훔쳐서 만든 것이지. 그런데 미국 상무부 장관의 이메일까지 해킹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앞으로는 어떠한 중국산 물품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북한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지. 중국이라는 나라는 진짜로 답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 정말 끔찍한 나라라니까. 이상으로 중국이 스스로 신용을 저버리고 고립되려고 하는 행태를 살펴본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